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비언프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머리 하셨네? 아, 네. 헤어롤? 봄맞이. 봄맞이 대청소예요? 네. 파마하신 거죠? 파마. 파마라고 하지 마시고 펌이라고 좀 해주시면 아 안 돼요? 펌? 에이, 빠마라고 안 하는 걸 다행히 아세요. 네. 예. 아니 뭐 머리가 좀 이렇게 삐죽삐죽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예. 약간. 뭐. 여러분 우리 김종철 부장님 파마하셨어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우리 카메라 김종철 부장님 좀 잡아주세요. 저 잡지 말고. 넘어가 주시죠. 눈 부은 아줌마 그만 잡으시고 우리 파마 아저씨 잡아주세요. 아, 괜찮아요? 김종철 경제부장 파마 어때요? 아니. 잘 나왔어요? 여러분 아. 시청자 여러분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 저희가 카카오톡 오마이TV 335 오마이TV 335로 헤어스타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견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늘 하시는 것처럼 유튜브 네. 그리고 카카오 TV 그리고 아프리카 TV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의견, 재밌는 의견, 아이디어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김종철 부장이 앞에 헤어를 말았어요? 네. 이게 아니 저는 사실 원고에 왜냐하면 없으니까 되게 막 이렇게 부담스럽고 되게 당황스럽죠. 당황스럽네. 예. 그 당황시키는 재미가 있어요. 아니 그 저 사흘 쉬었잖아요. 네네. 월 휴가 화수. 갔다 오셨죠. 예, 네. 월 화수 사흘 딱 쉬었는데 웬 놈의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그렇죠. 사이에 제가 네. 그 목욕탕을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늘 제가 주목해서 보는데 50대 중반, 네. 50대 중반 여성의 음. 가장 큰 고민이 그 숱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 숱이 없는 맞아요. 분들은 네. 제일 먼저 그 헤어롤을 말아요. 헤어롤을 말아가지고 머리가 좀 이렇게 좀 풍성하게 이렇게 풍성해 보이게. 네, 그게 네. 숱이 그러니까 신경 많이 쓰고 이런 사람들은 더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잖아요. 네, 탈모. 네, 그렇죠. 예, 남성만 고민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탈모를. 탈모 정말 심하죠. 예. 그러니까요. 스트레스 예. 탈모 많죠. 그래서 김종철 부장님 파마하는 것처럼 이정미 재판관 네, 생각이 네. 나는 거예요. 네. 그분 두 개 헤어롤. 네. 그게 우리는 그 전문 용어로 그룹부. 우리는 그룹부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그게 예, 사진에 예. 떴을 때 네. 언론사 이제 그게 네. 그 저희 떴을 때도 네네. 이게 혹시 합성 아닌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음, 그게 딱 헌재 그렇죠. 그 공보관이 헤어롤에 대해서 딱 얘기를 했어요. 그 너무 언론사 쪽에다가 네, 밤새 못 주무셔가지고. 보도 자제를 좀 요청을 했는데 그 자체가 더 오히려 보도를 더 촉발시키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되게 그 하여튼 이제 주목해서 봤어요. 근데 그 연배에 네. 이정미 재판관 연배의 여성분들이 네. 특히 숱이 없는 여성분들이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참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여성들의 어떤 표징처럼 돼버렸어요. 네. 참. 근데 네. 이번에 저기 지금 삼성동에 가 계신 분은 그분은 올림머리. 네. 네, 그분은 매일 아침에 또 이렇게 출근을 아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해주신 정송주 분. 정매주 자매가 네. 요새 매일 삼성동으로 출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네. 근데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하는 여성이 네. 그 아침마다 저도 사실은 이게 그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그럼요. 굉장히 이게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옷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네. 그리고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네. 친척이나 지인이나 네. 그 식구들이나 네. 절대로 좋은 평가를 안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머리가 그게 자다 일어나고 나왔냐? 화장이 그게 뭐냐? 늘 그런 식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게 없죠. 네. 헤어 뭐 그런 분장 게 담당 없죠. 이런 게 전혀 예.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저도, 알아서 그냥 예,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혼자, 혼자 하고 네. 나오니까 때로는 머리 뒤가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저는 그 이정미 재판관이 뭐 스스로는 굉장히 그 헤어롤이 부끄럽다고 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저는 그 수많은 일하는 여성들에게 그 공감과 그럼요. 네. 그리고 좀 그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부장님 헤어롤 봤는데 차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있었다. 막 이런 얘기. 아침에 저는 출근 때 그럽니다. 보면 뭐 물론 만원 지하철에서는 그런 게 보기 어렵지만 네. 어떤 뭐 그 버스나 아니면 네. 그런데 뭐 또 운전 이제 그
조수석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출근 때 보면 꼭 화장이나 뭐 이런 걸 막 맞아요. 아침에 바쁘시니까 지하철 다 안에서 그러시죠. 막 화장하고 지하철 그런 화장 분들이 하죠. 있어요. 네네 예. 많습니다. 남이 보거나 말거나 그런 분들 많죠. 네, 예. 네, 근데 맞습니다. 참 우리가 바쁘게 사는 대한민국에서도 아 헌재 소장도 마찬가지구나. 그럼요. 저렇게 정신없이 사는구나 이런 그렇죠. 거를 공감할 수 있었는데 맞습니다. 삼성동에 계신 그분은 매일 아침 미장원 미용사를 부른다니 그 비용이 얼마예요? 그 한 번 그러니까요. 불러가지고 머리하면 그게 출장비에다가 되게 그게 많을 텐데 그렇죠. 저는 그런 거 자체가 참 어찌 보면 사실 공감이 안 돼요. 그게 그 일하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메르켈이나 이런 네. 사람들 이정미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과 매일 아침 미용사를 불러가지고 머리를 하는 모습 집에 아무도 누가 오나 모르겠네. 근데 하여튼 공주 같잖아요. 일상에서 굉장히 멀어지고 범인들의 수준을 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매일 미용사를 불러가지고 저렇게 할까? 참 이해할 수 본인이 없다. 그 동안에 거의 머리를 만져본 적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요. 근데 참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한 뭐 100년, 50년, 30년 뒤에 프랑스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있었다면 한국에는 박근혜라는 여자가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남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너무 우리 국민들의 삶과 거리가 멀고 동떨어져 있죠. 예, 이정미의 헤어롤과 그다음에 박근혜의 올림머리가 상징하는 바는 네. 굉장히 크거든요. 네, 민주사회에서. 맞습니다. 예. 그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짱돌님께서 오늘 3월 16일 팟짱으로 오마이뉴스 봅니다. 오랜만에 장윤선 기자님 보고 싶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종철 경제부장님 머리 파마하셔서 파마입니다. 더 멋지신 듯합니다. 크크.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웃음 들으니 저도 하하하 하셨습니다. 다 같이 웃자고요. 자 김승비님 아유 보이스톡 주셨는데 저희 전화 못 받았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김승비님께서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빨랑 구속 최순실 곁으로.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빨랑 구속 최순실 곁으로 두 번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네. 두 번 다 읽어드렸습니다. 라일락님 멋져요. 깔끔 신선해 보여요. 귀요미 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김우정님 하루 쉬시고 나오시니까 더 예뻐지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 사흘 쉬었어요. 하루 아니고 사흘 쉬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쉬면서도 쉴 수가 없어요. 우리 네, 업종의 맞습니다. 특성상 뭐 이렇게 네. 뭘 놓고 쉴 수가 없어서 항상 또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긴장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또 뉴스에 또 그 감각을 잊지 예, 않으려면 예. 항상 또 긴장하고 나와서 또 헛소리하면 바로 촉 떨어졌다 바로 막 비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이래서 네, 네. 쉽지만은 맞습니다. 않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부장님 파마 괜찮죠? 재밌잖아요. 예, 네. 네, 아이고, 네. 재밌습니다. 얼마예요? 얼마 주고 했어? 모르겠습니다. 저 네. 우리 와이프 예, 사모님이 네. 예. 끊어놓은데 몰래 들어가가지고. 아 그래요? 선불 끊어놓은 데 들어갔어요? 네. 몰래? 저는 덤으로. 덤으로? 싸게. 그렇군요. 네. 네, 재밌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때문에 우리가 집회도 참 많이 네. 하고 그때도 생방송도 많이 하고 했는데 벌써 5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일테면 빛과 그림자 이런 기획 보도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요즘에 워낙에 지금 대선과 예. 이쪽 박근혜 예. 전 대통령의 예. 그 최순실 사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가지고 커서, 네. 어머 많이 가려진 한미 측면이 FTA 있죠. 5년이야? 이런 분들 그러니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진짜. 그 참여정부 때 협상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2006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네. 2007년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타결이 됐죠. 2007년 4월에. 그래가지고 2010년 12월에 그때 오바마 행정부 때 재협상을 요구해와가지고 2012년 네. 3월 15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그러니까 딱 5년 전 어제 정식 한미 FTA가 발효가 됐고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진짜 일들이 많았죠. 참여정부 때 한미 FTA 그 협상 시작을 두고 또 저도 뭐 그때 협상 때 그 취재했습니다만 협상 이후에 또 타결 네. 그다음에 또 재협상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보수 진보 내지는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네. 여하튼 뭐 5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났고 어제 이제 그 5년 지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자료를 냈습니다. 정부에서. 또 이번엔 또 트럼프 행정부가 또 출범을 했잖아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뭐 대놓고 지금 한미 FTA 자체가 지금 재앙이다. 거기는 지금 한미 FTA도 재협상을 이미 공식적으로 내지는 공개적으로 지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전에 뭐 나프타 뭐 지금 뭐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하튼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떤 자료를 냈어요. 네. 한미 FTA 5주년 참고 자료 해가지고 보도 자료를 굉장히 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많습니다. 그에 앞서서 하여튼 그 일단 그 자유무역 FTA 자유무역 협정 자체가 네. 갖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각자 나라가 갖고 있는 관세를 낮춰가지고 그렇죠. 서로 무역을 좀 늘리자. 원활하게 그리고, 하자. 그리고 뭐 서로 무역을 늘려서 네. 일자리도 늘리고 성장도 올리고 그래서 서로 잘 살아보자라는 게 이제 어떤 자유무역 협정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 목적 이런 거잖아요.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내놓은 그 자료를 지금 자료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만 잠깐 네. 설명을 드릴게요. 그 뭐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데서 한미 FTA 이후에 그 5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그 내용들 간단하게 나왔는데 저기 잠깐 좀 잘 보이실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금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요지는 그거예요. 뭐 좋다, 잘 됐다라는 게 전체적인 요지입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 상품 뭐 한미 FTA 5년 종합 평가 해가지고 그 지금 화면 첫 번째 보시면 그 상품 교역 문제, 뭐 서비스 교역이 이제 무역 그런 말이죠. 서로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잠깐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네. 보면 그 양국 사이의 한국과 미국 사이의 교역 자체를 보면 2011년 대비, 그러니까 2012년에 발효가 됐으니까 2011년에 비교해서 2010 저희 이제 지금 17년까지 네. 이렇게 봤을 때 그 한국과 미국 사이의 교역 자체는 8.8% 증가한 걸로 돼 있고요. 한국 수입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네. 미국의 점유율 있잖아요. 시장 점유율이 8.5에서 10.6으로 이렇게 올랐어요. 네. 저 자료 화면을 보면 두 번째 단락인데, 그러니까 2.1% 포인트가 늘었죠. 시장 네, 점유율이 네, 네, 네. 한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네. 근데 미국 상품이 이제 한국 시장으로 또 수출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2.6%에서 3.2%, 0.6% 포인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돼 있네요. 잠깐 다시 보면 한국 수입 시장 내 미국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우리 미국 제품이 우리나라 시장의 점유율이 2.1% 포인트 증가했고 네, 네.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0.6% 포인트가 증가한 거예요. 한 5년 동안에.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3배 이상 높아진 거죠. 오. 그러니까 미국산 제품이 우리나라 시장에 되게 많이 많이 들어왔던, 들어와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투자 이런 걸 보시면 미국보다 네. 한국의 투자의 일자리 창출 그쪽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미국이 훨씬 이익인 거잖아요.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은 그 한국보다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훨씬 많았다. 저기 그 밑에 트럼프는 왜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 내용이 자기네들은 미국 일자리가 없어졌다, 뭐 한국 때문에. 네.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 네. 이게 한국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예요. 네, 네. 한국에서 미국에서 지금 투자한 그 직접적인 투자 있잖아요. 직접적인 투자는 얘기는 결국은 그 미국 가서 공장을 짓고 네. 일자리를 늘린 거예요. 거기 보면 한국에서 미국 롯데케미칼 공장이 29억 불, 2014년에 롯데케미칼 공장을 지었어요. 29억 불 주고 29억 불을 갖다 투자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3천억 정도 됩니다. 네. 야. 삼성전자도 반도체 공장을 지었어요. 미국에. 예, 1조 10억 불이니까 1조 1,400억 정도 투자해서. 야.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투자했을까 보면 제너럴 패브릭스라는 염색기계 회사가 와가지고 한 0.1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114억.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완전히- 3조 예. 4조 투자하는데 미국은 한국에다가 염색기계 공장 100억짜리 하나 투자한 거고요. 네, 네. 워렌 버핏이 이제 그 대구택에 1억 불. 이거는 이제 2013년에. 네, 네. 그러니까 미국 투자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뭐 보면. 아니 물론 그럴 것 같고요. 사실 한미 FTA 할 때 불평등하다. 우리한테 남는 경제적 이익이 뭐냐. 네. 이를테면 한칠레 FTA 하면은
최소한 포도, 그다음에 포도주 이런 건 좀 싸게 먹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뭐야 이게 별로 시장가에서는 큰 차이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저가의 포도주들이 있고 네. 뭐 이제 상품이 많아지긴 했지만 가격 경쟁력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상품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크냐 적으냐, 뭐 맞습니다. 최소한 이런 것이 쟁점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 이혜영 교수님이 그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차라리 그 백화점 5% 할인 상품권 받는 게 훨씬 더 낫다. 한미 FTA로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네, 네. 그러니까 관세 철폐를 한다고 해서 결단코 국민들의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다.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지금 말씀 주신 것에서만 보더라도 오히려 미국의 공장 더 많이 짓고 네. 미국에 우리가 훨씬 투자한 액수가 많고 근데 네. 트럼프는 왜 그래요?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역이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런 FTA나 이런 거 관세를 낮춰주면 기업들은 되게 좋죠. 자기네들 상품 가격이 훨씬 더 경쟁이 세지고 네. 세금을 덜 내니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력도 있고 그래서 더 물건을 많이 팔고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윈윈 되는 그리고 상대국에 있는 소비자들은 낮은 좀 더 싼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다는 이득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그게 정말로 실제로 이루어졌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따 방금 아까 그 칠레 뭐 포도를 말씀하셨는데 네. 한미 FTA 때 가장 많이 언급된 게 그거였어요. 그 미국산 그뭐 오렌지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항상 그때 그 뭐였죠? 미국 그 한국 사람들은 네. 제일 많이 따는 게 블루베리? 블루베리 말고 네. 체리. 맞아요. 체리. 체리였죠. 네. 미국산 체리가 그때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많이 한미 FTA 들어왔어요. 아주 그 수혜 품목 중에 하나인데 뭐 저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 이런 데 가보시면 체리가 엄청 많았었어요. 네. 미국산 체리가 또 되게 또 뭐 맛있고 되게 사람들이 좋아해서 근데 미국산 체리에 붙는 관세가 네. 무려 54%였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쌌죠. 네. 근데 비싸요. 맞아요. 근데 10,000원. 그거를 네. 한미 FTA가 54%를 없앴어요.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관세 철폐가 되면서 곧바로 없앴어요. 그러면 그럼 가격이 내려가야 가격이 되잖아요. 엄청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근데 내려가던데? 지난 5년 동안에 보면 가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계속 오른 거 아니에요, 혹시? 올랐다고 지금 살짝 그 뭐 유통업계 물어보면 오르지는 않았는데 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 한 200~300원 아니 차이. 그러면은 그 관세 철폐된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되게 큽니다. 네. 54% 만약에 100원짜리면 50원이 세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예. 한미 FTA가 없었다고 하면 그 50%가 국고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54%는 그 관세가 네, 그러면 네. 나라는 그 관세를 걷어서 네. 국민들한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없애줬으면 네. 그만큼 가격이 확 떨어져야 어디로 되는데 갔어? 그 돈 어디로 갔어? 중간 유통 상업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소비자들은 관세 혜택이 별로 없어요.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 항상 한미 FTA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기업들에 대한 무역 증진 외에도 소비자 편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이익이 된다. 네. 가격이 떨어지고 좋은 제품을 싸게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기 네.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 유통 마진 중간 사업자의 이거 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이게 FTA에서도 그렇군요. 이를테면 최근에 이제 AI 때문에 닭값 올린다고 네네네. BBQ가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못 올리게 됐는데 이를테면은 여기에도 2천억대가 넘는 그 업자들한테 네. 이를테면은 뭐 그 뭡니까 이 양계장 시설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을 좋게 하라고 2천억 원이나 정부 자원이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 쓰고 또 그 닭값을 올리냐 맞습니다. 이런 논란이 네네. 됐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부는 국민 세금을 들여서 기업들한테 기업하기 참 좋은 나라로 기업 편익을 도와주는데 결국 그거는 소비자 편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도표. 예. 수치를 좀 더 보게 말씀을 드리면 체리 같은 경우에 지금 대미 주요 수출품 폭 너무 글씨가 작네요. 예. 그거는 저거는 이제 그 수출 품목인데 네. 잠깐 그 체리를 체리 얘기.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자료를 이렇게 보면 음. 2011년에 네. 국내산 체리 그 수입이 5천 톤이 안 됐는데 음흠. 2014년에만 13,000톤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3년 만에 거의 3배 이상 증가했고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해도 거의 2011년 대비해서 한 4배 가까이 지금 그 체리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거죠. 오렌지도 마찬가지인데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체리 관세율이 24%고 오렌지 관세율이 54%네요. 오렌지 관세율이 54%로 많고 이게 54%. 이게 내년이면 0%가 됩니다. 체리는 몇 프로예요? 24%네요. 체리는 수정을 해야 24%. 되겠네. 예. 오렌지가 54%, 체리가 체리가 24%. 관세율이. 네, 관세율이. 그러니까 그 24%, 54%에 들어갔던 그 관세가 네. 사실상 내년 오렌지는 내년에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국산 오렌지 뭐 네이블 뭐 이런 오렌지 값도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도대체 그 많은 관세 우리가 그동안에 얻었던 것들을 사실상 포기한 거잖아요. 국가가 사실상 그 관세 수입이 사라진 거고. 네. 그러면 그 사라진 만큼의 관세 수입만큼 소비자들한테 이익이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거 외에도 아까 지금 잠깐 이제 표를 또 보시면 네. 관세가 철폐되면서 나오는 게 이제 또 그 수출이 늘고 생산 기업들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네. 이번에 그 지금 보수 이 한미 FTA 5년 그 나올 때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이게 엊그제 조선일보 일면인데요. 좀만 네네. 확대가 되나요? 머릿 기사가 제목이 저거예요. 한미 FTA 그달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예, 가는 날이었는데 월요일자. 예, 머릿 기사 제목이 한미 일요일 날 엄청 웃었어요. 맞습니다. 그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되게 예. 웃고 들어가신 장면이 맞아요. 예. 조선일보는 그 기사를 일면 기사로 쓰지 않고 예. 한미 FTA 기사 일면 썼어요. 제목이 그거예요. 한미 예. FTA 매국노. 예. 과연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나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그 5년 전에 비하면 지금 한미 FTA를 누가 매국이라고 외쳤나? 저게 조선일보 제목입니다. 요지는 뭐냐면 5년 동안에 한미 FTA가 수출도 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 늘어서 우리한테 이익이 됐다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뭐 진보 진영이나 그 한미 FTA 비판적인 학자들 되게 말이 안 된다. 그 당시 누가 왜 너희들은 매국이라 하면서 한미 FTA를 반대했느냐라고 지금 조선일보가 비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정말로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쓴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앞서 네. 이 그 한미 FTA 비판 그 관세가 철폐가 되면 네. 수출이 늘고 생산이 늘고 또 그러면 일자리가 늘고 또 중소기업이 이익이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지갑이 두둑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도 한미 FTA를 추진한 거고 맞습니다. FTA 자체를 그런 식으로 추진한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가 얘기한 것처럼 5년 동안에 분명히 한미 간의 무역이 증가하긴 했습니다. 무역이 증가하긴 했는데 과연 그 무역이 증가한 것이 네. 그거를 통계를 좀 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게 어떻게 증가했느냐. 네, 네. 그 지금 그 표를 보시면 네. 그 수출 수출 품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수출이 많이 늘었다는 수출 품목이 있는데 네. 지금 보시죠. 네, 대미 주요 수출 품목 이게 정부 자료입니다. 네. 1위부터 10위까지 쭉 나와요. 예, 예. 자동차가 제일 많습니다. 자동차, 뭐 자동차 부품, 반도체, 석유, 고무, 컴퓨터, 뭐 철강, 원동기, 펌프, 냉장고까지 이 되게 주로 그 자동차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지표로도 자동차가 큰 혜택을 본 걸로 확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자동차 그다음 자동차 부품 6.1%, 자동차 12.4%. 근데 이게 되게 많이 늘어서 흑자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네. 가만히 보면 이 표에서 숨겨진 그 수치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이게 굉장히 거래가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상당수가 대기업이 해외 자회사와 거래하는 기업 간의 거래가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기업 간의 거래라는 게 뭐냐면 현대자동차 밑에 계열사 현대모비스라는 회사가 네, 있어요. 예. 자동차 부품만 전문적으로 그러니까요. 하는 예,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미국에 공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해요. 예. 현대모비스 한국에서 현대모비스 미국 공장에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간의 거래가 늘은 거예요, 엄청나게. 자기들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기업 간의 거래, 그러니까 이런 기업 간의 거래가 많이 근데 그것도 수출이에요? 그것도 수출입니다. 어. 왜냐하면 그 회사 자체가 다르고 같은 회사잖아요. 근데 현대모비스라는 그거는 같은 이제 회사잖아요. 해외 법인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 법인이고 거기는 미국 법인이고. 그렇죠. 아, 법인이 다르니까 그렇죠. 다른 회사다. 소재지가 다르고. 어. 그래서 그걸 이제 기업 간의 거래. 그러니까 여기서 차량 내부 부품을 거래 아니 내부 거래? 내부 거래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지역 내지나 그 어떤 뭐 약간 다릅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쓰는 용어가. 여하튼 이번에 그런 대미 주요 수출 품목 이 내용만 보면 네. 이 기업 간의 거래, 이
이 현대자동차의 현대모비스의 사례를 보면 네. 그런 내부 기업 간의 거래가 되게 많고 음흠. 그리고 또 여기 아까 1위부터 10위까지의 그 수출 품목 중에 네. 뭐 무선 통신기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휴대폰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뭐 네. 철강판, 그다음에 원동기 및 펌프 뭐 음. 이런 것들은 원래 처음부터 관세가 없었어요. 한미 FTA 전에도. 그러니까 원래 관세가 없고 FTA 대상 자체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여기가 지금 다 얘네들이 지금 다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의 수출이 되게 늘었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자세히 꼼꼼히 보면 대체로 수출 자동차, 전자, 뭐 수출 대기업, 특정 대기업들이 되게 많고 네. 그 중에서도 기업 간 서로 아까 뭐 내부 거래까지 뭐하지만 기업끼리 우리 네. 내부의 어떤 그런 기업들끼리 거래가 많고 또 상당수는 이미 관세가 없는 내지는 한미 FTA 대상 품목이 아닌 그런 품목들이 수출이 이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한미 FTA가 어떤 그 우리한테 도움이 됐나? 그러니까 그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수출 대기업들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그 연구원에서 내는 자료를 보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가 수출이 늘어요. 네. 1%가 는다고 해서 밑에 1차 합청업체, 2차 합청업체까지 그 매출이 과연 얼마나 늘까? 그러니까 이게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이 수출이 늘면 네. 이게 계속 그 이익이 늘어서 밑에 제 1차, 2차, 3차 하청업체한테 계속 그 이익이 가야 되는데 네. 그 비율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1%가 뭐 늘면 여기서 최소한 0.8, 0.9는 가야 되는데 그렇죠. 0.01% 2차 아. 합청업체는. 그러니까 사실상 하청업체들한테 이익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의미 없다. 그런 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요. 한미 FTA 되면은 뭐 수십만 개 일자리가 늘어나서 네. 굉장히 장밋빛 미래를 많이 그렸어요. 당시 언론들이. 네네. 특히 이제 보수 언론 경제지들이 앞다퉈서 한미 FTA 안 하면 나라 망하는 것처럼 네. 국가 경제 무너지는 것처럼 주장을 네. 했는데 지금 김종철 부장님 분석해 주신 내용을 보면 한미 FTA로 인해서 낙수 효과도 없었고 네. 그리고 한미 FTA를 통해서 뭐 일종의 소비자 편익 그러니까 네. 뭐 무슨 싼 값에 오렌지를 먹을 수 있게 됐다. 많아지긴 했어요. 네. 동네마다 오렌지 안 파는 집은 없어요. 그렇죠. 체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상품은 늘어났지만 그것을 싼 값에 이를테면 미국의 소비자하고 한국의 소비자가 큰 차이 없이 네. 뭐 먹을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훨씬 비싸게 주고 먹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소비자 편익도 없지?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일자리는 늘었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때 정부에서 발표할 때 한미 FTA 한 10년 정도 그 통계치를 가상 전망치를 뽑았을 때 네. 일자리가 한 35만 개 는다고 했었어요. 그 늘었어요? 10년 동안에 그러면 지금 5년 5년이니까 지났잖아요. 뭐 한 절반 5만 가까이는 빼고 한 15만 정도 늘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런 자료에 이렇게 예, 보면 일자리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예, 이번에 참고 자료 한미 FTA 홍보 자료 정부가 내놓은 자료에 보면 네. 각 성과는 나와 있는데 이 일자리가 늘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음. 요는 뭐냐면 못 그런- 내놓는 거죠 자료를. 그렇죠. 없는 거죠. 없는 거지 사실상. 사실상. 일자리가 안 늘어난 거예요. 늘었으면 그러면 자기네들 고백을 넣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국민 여러분 안 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 봤습니다. 네. 이렇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저희가 지금 뭐 아까 조선일보가 일면으로 과연 한미 FTA를 누가 외국이라고 그랬냐? 이것은 그 애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핵심은 그거였어요. 네. 이 한미 FTA가 특히 일부 수출 대기업한테만 이익이 된다. 그래요. 정말 일반 맞아요. 노동자, 네. 중소상인, 소상공인, 그다음에 그다음 하청업체들. 하청업체들한테 예. 큰 전혀 이익이 맞아요. 없다. 예. 그리고 일자리 그렇게 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편익 정말 있을까? 일부 제품들 싸게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과연 정말로 얼마 우리나라가 그 관세 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익이 있을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 결국은 아까 일부 수출 대기업들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이런 데는 수출이 늘었죠. 그렇지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협력업체, 하청업체들한테까지 그 이익이 내려갔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소비자 편익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직 입증이 안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 중간 도매상, 그 유통업자들이 다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돈 있고 자본 많고 그리고 뭐 큰 기업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그 사람들만
더 그런 FTA 효과를 얻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어떤 서민, 네. 중소상공인, 노동자들한테까지는 이 FTA 이런 효과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뭐 조선일보든 물론 경제지든 이런 보면 사설로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이번 대선에 이런 문재인 대표 포함해가지고 과거에 그런 FTA를 반대했던 세력들이 이번에 좀 뭐 집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과연 너희들이 그런 집권 능력이 있느냐? 오히려 야당의 그 FTA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반성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게 온당한 어떤 지적인지 정말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정부가 정책을 하면서 저는 꼭 무슨 물론 이제 그 한 7, 80%는 맞춰야 되겠지만 거기에 그 미치지 못했다면 네.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평가를 네. 통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반면교사로 기록을 남겨놓고 이래야 우리가 또 다른 실수를 안 하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그렇죠. 이런 것처럼 수치를 속이거나 아예 뭐 발표를 안 한다거나 없는 셈 치고 넘어간다거나 이게 정부가 잘한 거 위주로 막 하고 잘못한 거는 아예 국민들이 알 수도 없도록 네. 아예 통계에서 빼버린다거나 이런 식의 눈속임 이런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보면 우리가 미국, 중국 그리고 뭐 칠레 온갖 나라들하고 FTA 엄청 많이 했어요. 유럽연합, 한EU 예, 유럽 FTA 도. 연합도 네. 했죠. 그러니까 뭐 마치 이제 FTA를 안 하면 큰일 나. FTA만이 살 길이다. 뭐 네. 이러면서 상당히 그 FTA를 강조하면서 네네.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프타로 볼 때 미국은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멕시코는 그렇게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FTA 한미 FTA 경우에도 우리에게 큰 국가 이익은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무슨 경제 영토가 넓어졌다 이런 네.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네네. FTA만 하면은 경제 영토가 넓어진다고. 아니, 그러니까요. 넓어졌나요? 그게 네. 정말로 정말 추상적인 개념이죠. 경제 영토라는 그 말로 그래서 네. 국민들한테 막 좀 혹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FTA를 하면서 지금 하면 뭐 전 세계 모든 그 나라가 사실상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다 가가지고 다 엄청난 이익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호도하는 거죠. 호도. 호도하는 거죠. 정말로 그런 정말 과거에 FTA 없었던 시절에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말 다 망했나요? 우리나라 그 전에 삼성, 현대차, 다른 LG, 다른 대기업들, 다른 기업들 뭐 대우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세계 시장 돌아다니면서 무역하고 경제 성장 이뤘을 때는 그때는 FTA가 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업들은 자신들이 이익이 되고 자신들의 제품이 경쟁력이 있고 그 시장이 먹힌다고 하면 FTA와 상관없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익을 얻어내죠.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FTA라는 건 양자 간의 네, 양자 간의 양자협정이죠. 예. 자유무역 협정이고 WTO는 다자간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나라 그런 WTO 전 세계 무역 기구였던 그런 협정이다 보니까 다자간의 협정인 같은 경우는 많은 나라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FTA 이 조항이 강제력이나 그 구속력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자 간에 둘 사이에 FTA를 맺으면 아주 강하게 FTA를 맺죠. 막 심지어 뭐 법률 시장, 지적 서비스, 직접 서비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온갖 다 모든 것들 다 열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상품, 뭐 제품 내지는 뭐 어떤 일반 시장 개방뿐만이 아니라 네. 그 서비스 시장까지 다 개방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정책 주권이 뭐 훼손된다, 뭐 특히 이제 뭐 ISD 뭐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한미 FTA의 특징이죠. 되게 높은 수준의 그런 어떤 그 시장 개방을 요구한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요. 네. 법을 또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한미 FTA 때문에 그 아주 중요한 게 2011년 10월달에 이제 그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런 걸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네, 네. 2011년 왜 그때 그런 걸 하려고 했냐면 그때 한참 대기업이었던 뭐 골목상권 네, 네, 내지는 뭐 맞아요. 그런 중소 자영업자 보호하는 빵집까지 다 떡볶이집까지 갑질 다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논란이 돼 가지고 네.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로 그런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딱 지정을 해서 네. 법으로 만들자는 거였어요. 근데 이 법 못 만들어서 정부가 반대했어요. 이거 한미 FTA에 걸린다.
못 만들었습니다. 제소당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한미 FTA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였고 또 너무 공해가 심하니까 친환경 차량 하이브리드나 뭐 네네. 전기차나 여러 가지 친환경 차량을 만들 때 정부에서 지원금 보조금을 주려고 했는데도 한미 FTA 이거 위반된다고 미국 쪽에서 반발해가지고 그것도 2020년 이후로 되게 미뤄버렸어요. 또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우리나라 네. 국민들 뭐 그 보험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올리려고 했는데 네. 그것도 못 하게 했어요. 왜요? 중환미상공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올리게 되면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가입 한도 4천만 6천만 원 올리 왜 못 하겠냐면 우체국 보험이 사는 데 보험보다 혜택도 많고 네. 이 금리도 높아요. 예. 근데 같이 경쟁했던 미국 사보험 업체 있잖아요. AIG나 뭐 AIG, 프루덴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프루덴셜. 자기네들 보험 상품을 못 팔 수도 있으니까 어. 이거는 경쟁에 위배된다. 어허. 그래서 주한미국 상무회의에서 통해 가지고 네.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우정사업본부가 이 우체국 보험료 이 보험 가입 한도도 못 만들었어요. 못 올렸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우리 소비자들은 아니 뭐 한미 FTA 한다고 뭐 얼마나 우리한테 정말 큰 뭐 게 있나라고 할 수 있지만 아주 조금 자질자질 이런 부분들까지 오히려 더 손해네요. 국민들 그렇죠.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것이 재벌 대기업들의 그 기업 이익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랬지만 그 회사 다니는 일부 노동자들의 임금은 사정은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네. 다수 국민들의 주머니 그럼요. 다수 국민들의 경제 상황을 좋게 하거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실업자가 없거나 청년 실업이 해소되거나 뭐 이런 차원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때 저희들이 항상 비판했던 게 그거였어요. 예. 5년 전에 비판하고 얘기했던 것들이 예. 결국은 이 한미 FTA라는 게 수출 대기업, 일부 대기업, 특정 대기업 네. 내지는 특정 어떤 그런 금융자본 음흠. 그런 사람들 일부 상위 1%를 위한 FTA다 이런 얘기를 항상 그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던 것이고 과연 전체 국민들 다수의 국민들 내지는 우리 전체 산업 발전이나 국가 뭐 경제 전반적인 어떤 그런 가치 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FTA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실제로 5년 지금 지난 평가가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조선일보나 이런 매경이나 이런 보수 쪽에서는 전체적인 교역량은 늘어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이익이 늘지 않았느냐 왜 근데 왜 그게 문제냐 왜 너희들은 당장이라도 뭐 무슨 뭐 미국산 쇠고기 값이 뭐 폭등하고 뭐 의료 민영화돼서 뭐 갑자기 뭐 명장 수술비가 뭐 400만 원 500만 원 된다 막 그런 게 왜 괴담을 퍼뜨렸느냐라고 하지만 그거는 FTA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의료 민영화는 아직 실제도 되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지금 엄청나게 늘었어요.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 농축산물 이쪽에 보면 미국산 쇠고기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근데 상대적으로 가격도 뭐 그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를테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호주산이 더 쌀 때도 네, 있고요. 네, 맞습니다. 한우하고 비슷한 가격일 때도 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미지 때문인지 미국산 소고기 때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교역량은 늘었지 모르겠는데 근데 모르겠다. 업소나 이런 데서는 또 많이 취급을 하니까. 맞습니다. 예. 업소가 되게 많이 취급하고요. 네. 또 그 큰 데 있잖아요. 급식 대형 급식. 네 예. 그런 데 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금리 엄청 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거 거기에 물론 당장 뭐 한우가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한우와 이런 여러 또 다른 어떤 경쟁력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국내 그 농축산물 이쪽에 분명히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죠. 네. 그리고 그런 수익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거의 유통업자, 거대 유통자본들한테 이익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그 넉 달간 무려 1,6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을 때는 비단 대통령 얼굴 하나 바꾸자고 모인 것이 아니라 이런 국민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네. 대답을 줄 것인가. 그 이제 이번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점은 바로 이런 점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뭐 하다못해 소고기 값 하나, 그리고 체리 가격 하나, 네. 그리고 뭐 오렌지 가격 하나라도 우리 국민들의 삶에 다수 국민들의 삶에 이익이 되는 이로움이 펼쳐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특정 대기업, 특정 누군가를 1%를 위한 것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들의 국민연금을 희생해라 이거 있을 수 없다. 이래서 네. 전부 광장으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벌써 한미 FTA가 5년이나 됐는데 다른 FTA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특히 이제 미국이 보호주의를 저렇게 채택한 이후로 맞습니다. 네. 우리한테는 어떤 대안의 아니, 경제가 있을까? 되게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FTA 자체 이미 이제 물론 FTA를 통해 가지고 이미 체결된 FTA를 뭐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리고 미국도 이미 이제 한국과 다시 FTA 재협상을 나선다고 뭐 하니 아마 차기 정부에서는 분명히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럼 이번 기회에 좋다. 그러면 더 정정당당하게 잘못된 너희들한테 미국 당신들이 지금 이 FTA를 통해서 얼마 많은 이득을 갖고 있는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런 좀 더 기울어진 어떤 FTA 미국과 FTA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쓰면 돼요. 좀 더 그걸 미국으로 좀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더 평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쓰면 될 것이고 한중 FTA도 마찬가지. 한중 FTA 한데 우리 엄청나게 좋아하고 했지만 결국은 지금 경제 의존도만 높아져 가지고 네, 중국이 보복하니까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한중 FTA 하면 뭐합니까? 중국은 그냥 경제 보복하는데 네. 아무런 그 힘의 논리가 없이 그러네 진짜. 예. 정말로 무슨 손을 정부는 뭐 거기에 대해 손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런 어떤 FTA 오로지 뭐 수출만이 살 길이고 FTA가 최고다라는 식의 어떤 일부 또 뭐 수출 지상주의자들 내지는 네. 뭐 일부 또 그런 FTA만 하는 또 외교 관료들 이런 층 좀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뭐 이미 저희들이 얘기하고 많은 그 학자나 또 세계 또 다른 어떤 경제학자들 얘기한 것처럼 네, 네. 수출 외에 이제 기본 내수 이런 내수 시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기본 소득 네. 내수 시장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고 튼튼해져야지 그 다음에 뭐 수출이 되든 뭐든 그러니까요. 기업들도 뭐 이렇게 양극화돼 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없이 무조건 특정 기업, 특정 누군가를 위한 정책이나 비전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진짜 그야말로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지난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네. 파면이 결정된 이후로 물론 이제 그 형사 재판 계속 받고 뭐 주목은 받겠지만 국민들의 큰 관심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어떤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을 맞습니다. 좀 더 이롭게 살게 할 것이냐 이제 이걸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됐는데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전국민 안식년제를 10년 일하면 1년 쉬자. 될까요? 저 이거 혹하는 정책입니다. 저희 회사 안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못 쉬고 있어요. 네, 김종철 맞습니다. 부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안희정 지사의 시대 교체 정책 설명회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